그 어려운 서민들의 또 등까지 쳐미는 그 전세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땅! 안녕하세요. 아땅의 송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땅의 이정아입니다. 네, 요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많은 완화책을 발표하긴 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표 변호사님인 장시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전세 사기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는 어떤 유형들이 이렇게 있나요? 네, 우선 최근에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면 역시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 갭 투자 사기가 있겠죠. 사실 그 전세 사기를 논하기 전에 이 전세 사기라는 용어는 전세라는 말과 사기라는 말을 이제 붙인 말인데, 전세라는 표현은 이제 민법에 나오는 표현이고 사기는 형법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 그럼 민법과 형법을 합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뭐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사실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민법상 전세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고, 이것만 가지고 사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해서 굳이 전세 사기라는 표현이 붙는 거는, 처음에는 이 보증금을 받아서 집값보다 더 낮은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임대인들이 갑작스런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생각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이거는 임대차 관계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민법에 나오는 계약들 중에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계약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임대인과 집주인과 세입자분들이 같이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계약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어떻게 좀 허점을 이용하는 오히려 그런 집주인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네. 생겨나시고, 세입자들도 그만큼 이제 집주인을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된 건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임대 3법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좀 더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가자. 맞아요. 싸우고 있어요. 법으로 가자. 그 다음에 법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특약사항 넣어달라고. 네. 특약사항에 뭐 이런 부분 넣어주세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재직증명서 띄워달라고. 임대인분. 저희 깜짝 놀랐어요. 임대인분이 웃으면서 띄워주긴 하셨는데 와, 거기야 뭐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에 그것까지 막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서로를 믿기 어려운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 사람을 속이고 기망할 의도로, 기망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행위하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전세를 놓을 때만 해도 내가 집이 대충 5억 정도고 전세를 그래서 집값보다 훨씬 낮은 3억에 놨는데 내 집값이 갑자기 2억으로 떨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면 나는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 이런 말들을 사실 임대인들은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 요즘같이 갑작스러운 집값 폭락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인 의미에서 사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왕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거의 집값과 동일한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집값이 변동해도 이게 자기가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경제 상황의 작은 변동에도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선 보증금을 챙기기 때문에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분명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깡통 사기라고 부르는 부분은 사실 임대인을 사기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상황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좀 노골적인 부분들, 그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나 이런 또 여러 개의 빌라를 자기는 정말
뭐 풀핏 투자라는 말로 제가 들어봤는데 오히려 집값 시세보다도 더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분명히 그럴 의도가 예.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기범이라고 부를 만한 예, 맞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가장 대표적인 그 사기 유형을 하나로서 이제 깡통 전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유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전세 거래를 하실 때 많이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라는 거는 사실 등기부처럼 뭐 물론 부동산 매매 시에도 이중 계약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등기부로 확인되는 매매 계약과는 다르게 이게 직접 사람이 거기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뭐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것들로 이제 외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해뒀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한다 해도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의 계약 존재를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과 계약이 있는 줄 모르고 보증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 날짜에 가보면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좀 황당한 경우들을 당할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이게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날 이삿짐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짐을 막 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 동인데? 같은 동인데? 해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자기가 들어갈 집에 그 사람 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부동산한테 전화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무슨 소리냐? 오늘 들어가는 거 맞지 않냐?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쌍방 계약한 거예요. 웹 보고 직접 계약서 쓰시는 분 많잖아요.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직접 계약서 쓰고 자긴 들어온 거야. 근데 이미 여긴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난리가 났죠. 주인한테 전화해요. 주인 전화 안 받아요. 돈 전세금 다 받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벙치는 거예요. 누가 점유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누가 점유를 먼저 했고 누가 전입신고를 했고 이런 내역들이 사실 결국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매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경매로 들어간다면 아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네, 전입신고는 사실 한 사람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경매에서 거의 보호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상황인 집임이라면은 이 지금 이중계약된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뭐 국세 압류라든가 뭐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낙찰대금으로 그 후 계약자의 보증금까지 배상해줄 만한 능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유형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건데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계약이라는 건 당연히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당사자가 와요. 네. 집주인이 해야 되겠죠. 예. 물론 뭐 법리상으로는 임대차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도 빌려줄 수 있지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을 빌려주는 걸 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거나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임대를 놓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대리인인 척을 하거나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집주인인 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낼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는데 뭐 신분증 정도 확인하고 뭐 등기부 정도 확인하고 이런 정도는 하실 테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죠.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리인인데 결국은- 대리인이 없어. 대리인인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권이 없죠. 예, 예. 마찬가지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아무런 그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집주인은 맞고 뭐 가족일 수 있죠. 네. 예. 가족이니까 저 사람이 뭐 부인이니까 아들이니까 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 가족이라도 사실은 대리권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공시를 당신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생소하신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것들이 가끔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있고 이 집주인이 그 신탁사에다가 신탁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라면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이 제3자,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집주인이니까 집주인하고 내가 계약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임차인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탁돼 있는 물건의 계약은 신탁사와 해야 됩니다. 신탁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과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신탁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용 승낙 동의서를 꼭 확인하셔야 그게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 여러 채의 빌라 사기를 저지른 케이스도 있죠. 마지막 유형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하는 어떤 선순위 대출이라든가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갖는 채무들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등기부를 떼보면 어떤 선순위 다 나오잖아요. 저당권 같은 게 있는 것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날짜까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죠. 보통 뭐 한 달에서 두 달. 네, 임대차 보증금에 뭐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날은 그 전입신고한 다음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 이제 늦게 도래한 일이니까 보통 확정일자를 먼저들 받으시니까 계약서 쓸 때 받고. 네, 이거 저희도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겠죠. 근데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나는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임대인이 좀 나쁜 마음으로 전입신고하기 직전에 혹은 전입신고하는 날 그날 만약에 대출을 실행한다면 그래서 그날 근저당권 등기가 된다면 그 채권이 우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등기부를 사전에도 뭐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깨끗한 등기부였는데 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보다 하루 빠른 저당권이 생겼다 이러면은 사실상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계약서에 그 조항을 좀 넣어달라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입하기 다음 날까지 그 근저당이나 이런 걸 잡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게 잡히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뭐 배상하든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돈은 이미 나왔고 사실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의 1000배를 배상한다고 한들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예시를 든 모든 이런 전세 사기 혹은 또 사기에 이르지 않는 채무 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민사 청구를 해서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는 대부분 다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이미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임대인이 사실은 그 돈을 돌려막거나 배째거나 이런 잠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난감해진다는 게 사실 이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상황이 안 가게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시에